예,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소방교 승진 시험 문제 범량 2가 되겠죠. 풀이를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은 권동욱 되겠습니다. 문제가 대체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자, 무난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원래 예측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그리고 화재방법 비슷한 용어로 나오지 않겠냐 이래 생각했었는데 아마 출제 과목을 아마 법령 2를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및 화재방법 이렇게 우리가 바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소방기본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12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이 나머지 본에서 8문제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문제 자, 이런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6문제하고 7문제 나왔네요. 소방교 승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소방기본법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평이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게 난이도는 크게 자 흔히 말 때 어려운 점은 없고 보통 수준 아니면 조금 쉬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 되게끔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소방기본법 신규칙상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 훈련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은 자 5가지 훈련이 있죠. 이 중에서 현장 치유 훈련은 맞습니다. 현장 치유 훈련은 소방의 계급에서 소방장 계급까지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죠. 인명 대피 훈련, 인명 구조 훈련, 그 다음 화재 진압 훈련, 그 다음 응급처치 훈련. 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소방안전교육훈련 이런 식으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훈련이냐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훈련이냐 이렇게 보통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불시 출동훈련 해서 엉뚱한 부분을 넣어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 계획의 수립, 주기 및 주체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소방 업무에 대한 계획은 종합계획이 있고 세부 계획이 있겠죠. 종합계획은 주기는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고 소방청장이 수립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부 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립 주기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립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요구하는 것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의 수립 주기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년 수립하게 되고 소방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저 3번에 관한 경우는 5년마다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그리고 수립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1번도 출제. 자,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풀었던 부분이고 유사하게 출제가 여러 번 됐었죠.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전용구역 설치에 관한 부분으로 도표에 나오는 것 중에서 비고로 해서 나오는 부분을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죠. 가
전용 구역의 노면 표지의 외곽선은 B급 무늬로 표시하되 B급은 두께가 30cm로 하게 됩니다. B급 두께 30cm. 그리고 몇 cm의 간격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50cm의 간격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30cm. 간격은 50cm 간격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용구역 노면 표지의 도료 색채는 무선다. 황색을 기본으로 합니다. 황색을 표시해야만 눈에 잘 띄게 되겠죠. 그리고 문자, 소방차 전용 표시는 또 P, 주차 표시, 주차 금지 표시가 있겠죠. 그리고 소방차 전용, 이 글자는 흰색이 되겠죠. 백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30cm, 30이죠. 그 다음에 50. 전용구역의 노면 표지의 도료 색채는 황색이 기본입니다. 문자, 피문자. 그리고 주차 금지할 때 주차 이 부분하고 소방차 전용이죠. 이것은 백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색, 백색 이런 순서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 설치하는 것은 누가? 청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이 되겠죠.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규칙, 즉 시도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소방청에 설치하는 것은 소방청장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부분은 소방청이 되겠죠. 니은에 들어갈 부분은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이 되겠죠.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냐? 그럴 때 소방청, 소방본부에 설치한다. 그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간단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교육 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자, 옳은 것은 나옵니다. 자, 그 전에 나왔던 문제도 유사한 부분이 나왔었죠. 소방안전교실은 화재 안전 및 생활 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얼마 이상의 실내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 이것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안전 차량 체험 차량은 어린이는
30명 이상. 성인의 경우는 15명 이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갖춘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0, 그 다음에 15. 자, 이렇게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이 되겠죠. 원래는 유난하게 자, 빈칸, 갈로 채우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갈로에서 주로 숫자라든가, 자, 여기에 적당한 단어라든가 이 부분을 넣어서 구성한 문제입니다. 어쩌든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그래도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죠. 가장 틀리기 쉬운 부분이 나, 다, 이번 혼돈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6번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는 이를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나 비상소화장치 하면 장치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냐? 비상소화장치함, 그 다음에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자, 해서 기억은 소화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1번, 2번 탈락, 3번, 4번이 맞는 내용이죠. 2번. 이 중에서 소방호스 관창과 그리고 비상소화 장치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성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그리고 다 비상소화 장치함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성이 아니죠. 그래서는 성능 인정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자, 소화전은 비교적 쉽죠. 형식성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냐, 성능 인정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냐, 이 부분이 혼돈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유사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소방호스 및 관창은 형식성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비상소화 장치함은 성능 인정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부분이 형식성이죠. 그 다음 디귿에 들어갈 부분이 성능 인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이 모두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작년에 이어서 또 이 부분이 유사한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자, 1번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을 치르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사 자격 가진 경우는 별도의 격리 없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종산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은
취득해서는 안 되겠죠. 별도 경력, 1년 이상의 종산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단지 기사 자격을 취득해서는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종산 경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분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맞습니다. 3번에 1차 시험 과목 안전관리론, 소방관계법령, 재난관리론, 교육학 개론 중에서 응시자가 세 과목을 선택한다.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에서 두 과목이 잘못됐죠. 소방학 개론, 그 다음에 구급, 응급처치론, 이분이 대신 들어갑니다. 구급 응급처치론과 소방학 개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 개론 중에서 응시자가 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1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은 국민안전교육실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소방청장은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조교수 이상으로서 일정한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이분이 생략되어 있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여기서 임명, 위촉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학과 맞죠? 그리고 교육학과, 응급, 구조학과 여기에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조교수 이상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여기서 임명도 위촉 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지 조교수 이상으로 하니까 틀렸죠. 조교수 이상 플러스 2년 이상 재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두 바른 것은 2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옳은 것은 형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실의 실장이 재난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지첩 시 소방서 종합상실의 경우는 소방본부 종합상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실에 각각 보고해야 하는 상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1번에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 1,400톤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에 나옵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총 톤수가 몇 톤 이상? 1,00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 대상입니다. 총 톤수가 1,400톤은 1,000톤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은 보고사항입니다. 2번. 자, 치과병원의 화재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병원의 경우는 이때 치과병원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교만 문제입니다.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 경우는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몇 개? 30개 이상인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사항입니다.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해당 사항이 있죠. 치과병원 하니까 이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4명이고 부상자 5명이 발생한 연립주택 화재다. 화재의 경우는 사망자의 경우는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망자, 부상자 합한 사상자의 경우는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입니다. 사망자 5인 이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부상자 5명이죠. 사망자 그리고 자 사상자죠. 사망과 부상자를 합쳐서 10인 이상 발생해야 됩니다. 사망자는 5명 이상 되는 해당 없고 사상자는 10명 이상 돼야 되죠. 그런데 총에서 9명이 발생한 화재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상층 3층이고 각 층별의 바닥 면적이 합이 1만 제곱미터인 창고의 화재 역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층수는 11층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가 되겠죠. 만약에 공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 이런 것들이 보고사항이죠. 그래서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해당합니다. 답은 1번이죠.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소방활동 종사명에 따라서 소방활동했을 때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죠. 다만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역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화재 또는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역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 해당하죠. 그래서 9번 요구하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봅니다. 소방기본법상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나옵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어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자, 소방기본법 제 25조 사망에 따른 강제처분입니다. 25조 1항에 따른 강제처분은 화재가 발생하나 불이 번질 우리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 등에 대한 강제처분입니다. 2항은 주변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 25조 3항에 따른 강제처분입니다. 그래서 강제처분 등에 관한 부분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봅니다.
소방기본법상 법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여기에 관한 벌칙 기준으로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이때 행정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벌칙으로 행정, 질서벌이 있겠죠.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1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 사용을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번에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편한 명령 위반한 사람 역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번에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방해한 자, 이것도 1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은 긴급조치에 하는 부분이죠. 용수확보를 위한 긴급조치. 자, 이것은 위험물질 공급,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벌칙 기준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 하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전용 주거 전용 시설의 노인은 대상이 아니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주로 어린 학생들, 장애인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2배도 초, 중등교육법 여기에 따른 학생이 있겠죠.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노인 주거 전용 시설의 노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소방기본법 문제, 거의 대다수 평해 문제, 평해다 보니까 문제를 읽었는데 틀린 것은 보다는 옳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함정 문제를 판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문제는 소방시설법, 화재 방법이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12문제를 기본법에서 내다 보니까 나머지 13문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법에서 7문제, 소방 이때 우리가 화재 예방법에서 6문제 이렇게 낼 수밖에 없죠. 법마다 이렇게 상세한 부분인데 이렇게 내면 기본적 문제 위주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화재 예방법이죠.
화재방법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근무자, 거주자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어떤 훈련,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입니다. 자, 이를 소방훈련이라 하죠. 그래서 보통 강의할 때 소화, 통보, 피난에서 소통, 피난의 훈련, 소통, 피난 훈련이 소방훈련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 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소통, 피난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화, 그 다음에 통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피난 등의 훈련.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이다. 관련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산으로 옳은 것은 연면적 얼마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냐. 이럴 때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하겠죠. 여기서 1급 특급 소방관리 대상물에서 종전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10만 이상으로 조정됐죠. 특급 소방관리 대상물은 그래 조정이 됐지만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혼돈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기억입니다. 우리 운수시설의 철도 및 도시 철도시설. 자, 이 시설은 연면적이 얼마? 3만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공항시설도 똑같습니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업, 년, 직업, 숫자의 총합이 얼마냐는 겁니다. 20 플러스 3 플러스 3. 결국 26이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니까 아파트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지상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 지하층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참고시설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참고시설로서 지하층 2층 이상이죠. 2층 이상이고 플러스 지하층의 파당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참고시설. 터널이 또 새롭게 들어갔죠. 수저 터널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의 터널이 역시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4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형식성인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은 맞죠.
발신기, 수신기, 중기기, 감지기, 그리고 음향장치. 자, 이와 같은 음향장치는 경종만 해당하죠. 그리고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도등은 피난 유도등, 객석 유도등, 그리고 AV 전원이 내장된 비상 조명등이 대상이 됩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형식성의 대상에 따른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혼돈되기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과트로 부호의 개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트로 부호에 대해서는 개별 기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1번의 자체점검 이행 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는 개별 기준이 300만이다. 맞죠?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지연 완료, 지연 보고했다. 10일 미만은 50, 10일 이상은 100만 원, 1개월 이상은 20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지연 완료, 지연 결과 보고 이것을 거짓으로 보고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자, 이때 맞습니다. 2번. 자체 점검 결과를 축소, 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역시 3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업자 등이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0 맞습니다.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한 관리업자 역시 300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0이다. 틀렸죠? 일률적으로 1회든 2회든 3회든 자 200만입니다. 이 부분은 단계별로 정리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16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외우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 인원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운동시설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이 강당도 역시 동일한 기준입니다. 이 경우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를 얼마로? 4.6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화 집회 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란다. 틀렸죠? 종교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자, 강당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이번은 4.6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합니다. 1.9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하는 것은 휴관입니다. 휴게실, 강의실, 교무실, 실습실. 강당은 바닥 면적 합을 4.6으로 나누어 얻은 수로 계산하죠. 그런데 강의실은, 교무실은 바닥 면적 합을 1.9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고 3번. 숙박시설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사자 수 플러스 침대 수로 하죠.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 이걸 합한수로 합니다. 맞습니다. 종사자 수 플러스 침대 수, 이것이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
플러스 바닥 면적의 합을 얼마로?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걸 더해서 계산합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 소방 대상으로 종사자 수의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수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여기서 계단이라든가 화장실, 복도는 그래서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미만의 수다. 이분은 4, 4, 5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죠. 그래서 18번 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안전 조사 결과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재 발생 및 행정 처분 현황은 화재 안전 조사 결과 공개하는 사항이 아니죠. 이번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피난시설, 방어구에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소방시설, 방화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이 들어갑니다. 일반 현황으로 소방 대상으로 위치, 연면적, 용도 등의 현황이 들어갑니다.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들어가죠. 그래서 외울 때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그다음 일반 현황이죠. 위치, 연면적 등의 현황. 이 부분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거 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제조소 등의 설치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화재 안전 진단 결과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경우 관계인이 그 관리 권한별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복합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복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또 복합 건축물에서 지하층의 층수가 최대한 층수죠. 11층 이상인 것. 이분이 종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죠. 또 복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여기 대상입니다. 또 판매시설 중에서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번의 창구시설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지하가. 이것은 지하가는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의 처바에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주로 4번은 지하 상가가 되죠. 지하 상가라든가 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권리가 관리 권한이 분리되죠. 여기에 대한 대상물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는 3번이 되겠죠.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 지하층 포함이 아니죠. 최대한 11층 이상인 복합 건축물. 그 다음에 지하상가. 그 다음에 판매시설 중 도매, 소매 그리고 전통시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9번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분도 뭐 기출문제 보면 많이 나왔죠. 다만 용어 약간 공동 소방장 관리 대상물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리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 용어 약간 바뀌었지만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9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인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아파트 경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최소 보조자 선에 1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300세대 초과하는 부분이 돼 다시 1명씩 추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최소 선행 기준 1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를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아파트도 아니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에 관해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할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외워서 푸시기 바랍니다. 수의 노기수, 수련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그리고 숙박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죠.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맞습니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해당하죠. 그런데 모나미 집배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21번 문제를 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별 관리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따른 화재 예방 안전진단 기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화재 예방 안전진단 기본적으로 5년이다 해서 우수하다면 단축하고 더 기간을 오래 두겠죠. 그보다 낮다면 이때 5년 낮은 4년 주기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경우는 안전등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날이 속하는 해 안전진단을 하면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안전등급이 양호인 경우다. 이 경우는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의 경과날이 속하는 해에 합니다. 양호하거나 아니면 또는 보통 경우는 5년 주기로 하면 됩니다. 안전등급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면 단축합니다.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의 경과날이 속하는 해 맞습니다. 불량 경우 3년이 아니고 4년입니다. 안전등급 가지고 하면 우수한 경우는 6년, 양호 또는 보통은 5년, 미흡 또는 불량한 경우는 4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3년이 아닌 4년을 굳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차탐 설비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판매 시설 중 전통시장이다. 요양병원, 지하구, 전통시장.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는 자탐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경우는 모든 층에 이렇게 강화됐죠. 아파트 및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및 기숙사.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경우 모든 층에 자탐설비를 설치한다. 사물이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틀렸죠.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옥내 사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 연속 탐지, 길이가 1000m 이상 경우입니다. 500m 이상 경우는 무조건 경보, 무선통신 보조 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 콘센트 설비, 비상 정보 설비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자탄 설비 설치 대상은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이 해당합니다. 4번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모든 층에 자탄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3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대상 중 관련해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이번도 기본적으로 외우는 부분이죠. 전통시장 및 상장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몇 개 이상의 전통시장이다. 500개 이상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5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이 얼마? 이분이 신설됐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상영관 중 수용인원이 얼마? 10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입니다. 제일 먼저 500, 그 다음에 10만, 1000명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분도 외웠던 부분이죠. 전통적 14개 있어. 최근에 몇 개 추가됐죠. 물류창고 연면적 10만 이상. 이거 대 가세시설. 이렇게 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산업기술단지, 그리고 지정문화재, 영화 상영관의 경우는 수용료는 1000명 이상, 0,000이 되죠. 석유 비축시설, 산단, 지하구,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입니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초고층 건축물 및 제한계 복합 건축물이 되겠죠. 발전소, 전통시장. 그래서 전통시장은 점포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입니다. 여기다가 최근 추가됐던 것이 물류창고죠. 연면적 10만 이 부분을 알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풀면 되겠죠. 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 24번 문제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중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한의원이다. 자, 의원 한의원이다. 치과의원이다. 이런 것으로 2번 실이 있는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중 이것도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얼마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경우 5든층 맞습니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하기가 종전에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5든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이 부분이 숙박시설은 모두 여기서 숙박시설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숙박시설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번은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이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되는 본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것은 모든 층에 복합 건축물이다. 이 경우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역시 모든 층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어쨌든 작년 말에 개정돼서 시행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파악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하수조, 저수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수도 소화용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 물에 무엇으로부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180m 이내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소하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 년, 디귿 역시 갈려쳐놓은 부분이죠. 원래 이런 용이 너무 많이 나오죠. 어쨌든 1번은 대지 경계선, 리어는 180m, 디귿은 75mm, 75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래 특징적인 문제는 이런 갈려쳐놓은 문제가 다른 때보다 더 나왔습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이 부분 이외에도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 유형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 문제는 평양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뭐 실수했다면 한 문제 정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컨대 서너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됩니다. 실수한다면 한 문제 정도, 이 정도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